첫 번째 순서로 HD 현대중공업의 윤욱현 책임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탈탄소화를 위한 First Mover e-Fuel 엔진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윤욱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퍼스트 무브로서 좀 HD 현대중공업이 탈탄소화를 위한 e-fuel 엔진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e-fuel 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래 HD 현대중공업은 이제 가장 큰 이제 조선 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엔진도 같이 만들고 있어요. 엔진도 보시면 이렇게 메인 엔진, 추진으로 사용한 메인 엔진도 지금 이 클락슨 자료에 보시면 작년도에 글로벌 마켓 쉐어가 한 34% 정도 되는데요. 특히나 친환경 엔진 쪽에 듀얼 퓨얼 엔진 쪽은 50%가 넘습니다. 54% 정도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터 엔진이 이게 힘센 엔진인데 저희가 이제 독자 개발한 모델이 포스트로크 엔진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게 역시 비슷하게 마켓 쉐어가 한 36%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듀얼 퓨얼 같은 경우는 56%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제너레이터 엔진, 저희 독자 모델 힘센 엔진에 대한 e-fuel 엔진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입니다. 규제는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지금 탈탄소에 대한 아니면 근환소스 규제가 상당히 엄격해졌죠. 특히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퓨얼 마이타임입니다. 퓨얼 마이타임이 보시면 이제 전주기 관점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e-fuel을 쓰라는 그런 규제가 될 것 같고요. 근데 e-fuel이 지금 유명한 e-fuel이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이 되는데 물론 LNG도 이제 이 메탄을 쓰면 되겠죠.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온실가스 그린 글로벌 워닝 포텐셜이 큰 그런 메탄 슬림이나 아산화질소가 생성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같은 CO2 대비 상당히 많은 온실효과가 발생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을 이제 규제를 할 거고요. 이제 아마 퓨얼 마이타임에서는 2025년부터 아마 아산화질소하고 메탄 슬립이 이제 규제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메탄 슬립도 보시면 이제 엔진의 타입에 대해서 나오는 양이 좀 많이 다릅니다. 보시면 이제 포스트로크 오토사이클 같은 경우는 한 3.1%, 총 들어가는 연료량의 한 3.1%가 슬립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투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오토사이클은 1.7%, 결국은 이제 디젤 사이클을 써야지 상당한 메탄 슬립을 줄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포스트로크 오토사이클을 채택하고 있는데 포스트로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탄 슬립 저감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퓨얼 마이타임인데요. 이게 이제 웰터웨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전주기 관점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선박의 선량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차피 선박은 주문하면 배를 짓고 하면 총 라이프 스팬이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되죠. 근데 지금 규제가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정도 있다고 보시면 한 이 정도까지는 어떻게 되겠죠. 한 마이너스 6%. 근데 중요한 거는 2035년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는 이때 이제 계속 운항을 해야 되는데 이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처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왜 듀얼 퓨얼이 친환경 엔진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라이프 스팬을 선박의 선량을 고려해서는 지금부터 그런 준비를 해야지 향후에 2045년, 50년에도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35년부터는 아주 상당히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지금 RFMVO라고 이제 e-fuel이죠. 이거 e-fuel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e-fuel도 이제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31년도에 한 1% 정도, 그리고 2034년부터는 한 2% 정도를 강제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는 작지만 이제 강제로 규제한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떻게든지 e-fuel을 생산해서 선박에 적용을 해야지 이런 전주기 관점의 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DNV 자료인데요. 매년 이제 발간되는 자료입니다. 올해도 이제 올해 자료에 보시면
지금 전체 선박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면 친환경 연료죠. 사용한 선박이 전체 선박 수에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문적인 거 보시면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박 수로 표현한 거고요. 밑에 이제 그로스 톤수를 보면 이게 좀 많이 커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큰 선박일수록 지금 친환경 연료를 쓰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거의 반이 이제 친환경 듀얼 엔진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되면 후년 되면 이 퍼센트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박 선력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대안을 세워야지 향후에 선박을 운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 더 가속화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힘센 엔진 그 독자 모델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요. 앞에도 보시겠지만 마켓페어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 3대 중에 1대 정도는 이제 선박에 저희 그 힘센 엔진 적용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1세대는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선진국에 많이 뒤떨어져 이제 개발을 시작했었고요. 그 다음에 LNG 듀얼 퓨얼 엔진 같은 경우는 좀 더 패스트 팔로우 개념으로 빨리 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축적된 기술로 지금 저희가 메탄올하고 암모니아 엔진의 그 3세대 저희가 엔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마켓 세어를 퍼스트 무브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탄올 엔진도 세계 최초로 이제 출시를 했었고요. 지금 암모니아도 아마 지금 세계 최초로 고압 직분식 방식으로는 세계 최초로 이제 최근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친환경 엔진에 대한 저희의 그 R&D 연소 시스템 개발을 위한 R&D 기술에 대해서 먼저 잠시 소개드리고 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한 15,000대 정도 생산 작년에 했었고요. 지금은 좀 더 진행이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15,000대 생산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AI DT를 가면 시뮬레이션 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프로토타입 테스트도 지금 기존에는 약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지금 약간 테스트 드리븐 머신러닝 기법을 좀 적용을 시켜서 친숙하게 좀 찾아가고 있고요. 그 옵티멀 최적화 관점에서도 가상으로 이제 최적화하는 이런 방법을 계속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빨리 이제 그 이퓨얼 엔진의 라인업을 좀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그러니까 저희 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큰 엔진이니까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에 많이 의존을 해요. 많이 테스트를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1D, 3D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요 관점에서 이제 주요 스펙을 이제 결정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발주를 내죠. 발주 내면 이제 제작을 하고 옵니다. 와서 이제 저희가 이때 테스트할 때도 약간의 전문가적의 노하우에 의해서 좀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적점을 찾아갔는데 현재는 지금 빨리 찾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AIDT 기술을 좀 활용하는데요. 그게 이제 되려면 기본적으로 1D, 3D 모델이 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저희가 그쪽에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1D, 3D 우리가 하이 피델리티 모델이라고 좀 하는데 그쪽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사양을 선정할 때 그냥 가상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합니다. 뒤의 기법이나 머신러닝 이용해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최적화의 형상을 찾고요. 그걸 바로 이제 발주를 냅니다. 발주를 내면 그 제작이 그 형상이 들어오면 이때 테스트할 때도 DU 기법을 써가지고 한 몇 개 아주 작게 퓨 테스트 데이터 드리븐으로 이제 하고요. 그걸 매칭시켜가지고 또 시뮬레이션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가상의 그 형상을 찾는, 책점 찾는 이런 기법을 써가지고 좀 빨리 좀 찾아가는 그런 기법을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메탄올과 암모니아 엔진 개발할 때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개념을 잡을 때 디젤 사이클로 잡았습니다. 고압 직분식으로 잡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에미션, 효율, 그 다음에 출력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잡았는데 그래서 이런 그 기존의 디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성을 알고 있었어요. 연소 특성을 알고 있었는데 메탄올하고 암모니아는 실제로 어떤 특성을 보일지가 저희가 사전 과시화 시험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 양산 인젝터를 장착했었고요. 국내
학교하고 같이 산학과제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두 개의 원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보시면 앞에 먼저 나오는 게 그 디젤 스프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럿 인젝션. 그러니까 점화를 시키기 위한 디젤 파일럿이고요.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메탄올하고 암모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메탄올이고 뒤가 암모니아인데요. 처음에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측량오염 속도가 좀 낮으니까 연소가 좀 메탄올보다 느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보시면 라미나 플레임보다 터뷸런스 플레임이 거의 지배적이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 화염이 이렇게 터뷸런스 때문에 연소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메탄올하고 암모니아가 거의 유사한 특징을 보였거나 저희가 미리 좀 사전을 파악했었고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약간 메탄올 엔진은 상용화됐을 때이기 때문에 암모니아도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되겠다는 어느 정도 좀 사전에 좀 미리 파악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결과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앞에 제가 그 연소 모델이나 이런 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시뮬레이션도 똑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연료 침투 페나스랭스도 비교를 하고 압력이나 이런 연소 압력도 비교를 해서 연소 모델을 이제 어느 정도 만들고 아까 같이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최적화하는 그런 기법을 적용한다는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에 저희 엔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진이 지금 보면 LNG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탄올, 암모니아 있고 수소 이렇게 네 가지가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LNG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뉴스가 메탄 슬림입니다. 지금 LNG는 충분히 라인업이 되어 있고 충분히 이제 마켓에서도 막 확보하고 있고 시장에 많이 나가 있는데 이제 메탄 슬립이 이제 규제가 들어가요. 내년부터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메탄 슬립을 줄이는 연구를 무조건 필히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한 내용인데요. 메탄 슬립은 뭐 기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뭐 이렇게 뭐 밸브 오버랩을 최적화하고 가스 부사 시기를 뭐 최적화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최소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현재 그 메탄 슬립 규제 그 메리트를 그거를 좀 온실가스 규제치를 더 만족할 수가 좀 많이 오버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메탄 슬립 솔루션 기법을 좀 적용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적용했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탄 슬립 솔루션의 메인이 두 가지가 실린더 컷오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메탄 슬립이 저버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6개 실린더면 2개 실린더는 디액티베이트 시키고 나머지 4개 부하를 올려가지고 메탄 슬립을 줄이는 기법을 이제 적용하고, 물론 이제 주로 저부하에서 이제 적용하는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LNG를 이제 착화하기 위한 마이크로 파일럿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단 분사를 시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이그나이트 할 때만 딱 뿌렸는데 이거를 이제 프리, 그다음 메인 이렇게 나눠가지고 미리 프리로 뿌렸을 때 그 LNG하고 그 디젤이 약간 좀 잘 섞이게 됩니다. 좀 섞이고 순간 그 다음에 이제 디젤 착화시켜주면 순간적으로 이제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메탄 슬립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법을 써가지고 메탄 슬립을 상당히 줄였고요. 보시면 거의 최대 한 85%까지 저보까지 줄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MS2라고 지금 SCR이 좀 장착되어 있으면 SCR 결국은 낙스 발생량하고 메탄 슬립하고는 좀 반비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낙스를 좀 더 발생시키더라도 메탄 슬립 더 줄이자 해가지고 하는 게 MS2고요. MS2 쓰면 추가로 더 이렇게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에 그린하우스 가스 인텐시티로 계산을 해보면 없는 거에 대비해서 6%에서 MS에서 6%, MS2는 9%까지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엔진 쪽만 컨트롤을 했는데요. 지금 후처리 장치도 이제 개발을 하고 곧 상용화할 거고요. 후처리 장치 같은 경우는 메탄 산화 촉매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의 저감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메탄 슬립 솔루션하고 메탄 슬립 MOC를 같이 결합시키면 앞에 0.2% 정도 대형 엔진 정도 수준까지 나오는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LNG 연료에 대한 메탄 슬립 규제는 대응이 가능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탄올인데요. 메탄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엔진을 이렇게 많이 생산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랫폼 개념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밑에 하부 프레임은
아주 그 15,000대 정도 엔진 나가면서 풀리 이제 검증이 된 그런 프레임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결국은 위에 상부 구조만 좀 바꿔서 플랫폼 개념으로 빨리 이제 개발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디젤에서 DF 가스로 가고 이퓨얼로 가는, 그러니까 여기 1세대, 그다음에 여기 2세대, 3세대 엔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세대 엔진의 특징은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일렉트로 메카니컬 펌프를 이제 적용을 시키고요. 거의 그 커머넬 시스템으로 거의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세컨 퓨얼이 보면 이제 그 메탄올이나 암모니아를 총칭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파일럿하고 그다음에 세컨 퓨얼이 이제 분사가 되기 때문에 세컨 퓨얼의 커머넬 시스템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장착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고압을 유지시키는 장치입니다. 펌프 장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스팅 유닛이라고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독자 개발해서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으로 이제 엔진에 장착해서 엔진에서 부스트업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인젝터도 하나의 인젝터에서 디젤하고 세컨 퓨얼이 동시에 분사가 가능한 그런 하이브리드 인젝터도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다 전야제이기 때문에 토탈 인테그레이티드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기도 저희가 독자로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3세대는 메탄올 암모니아의 라인업이나 같은 라인업 하는 거는 다 3세대 개념으로 다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탄올 암모니아와 큰 차이점은 연료 공급 시스템인데요. 거의 뭐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아시겠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온에서 이제 기화가 되잖아요. 그 기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 기화된 암모니아는 저희가 낙아웃 드럼을 기본적으로 장착을 합니다. 장착을 해서 기본적으로 액상을 이제 암모니아 액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N2가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N2 분리기까지 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꾸려놨고요. 그리고 낙아웃 드럼 통해서도 일부 이제 기화되는 암모니아는 존재를 합니다. 그건 다 100% 다 액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놨습니다. 자, 메탄올 엔진 같은 경우는 선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계 최초로 여기 머스크사 선박에 이제 했고요. 저기 현대 미포에서 지은 선박이고요. 이건 자체 저희 회사에서 지은 선박입니다. 이것도 다 저희가 최초로 저희 엔진이 장착이 돼서 나간 선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펄스트 무브로서의 리스크도 있지만 하나의 좋은 점은 뭐냐면 마켓 쉐어를 저희가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마켓 쉐어가 한 7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계속 이 마켓 쉐어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라인업하고 그런 기술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암모니아도 지금 저희가 10월 초에 세계 최초로 이제 고압 직분식으로 암모니아 엔진도 개발했습니다. 타입 어플로 테스트도 했었고요. 7개 승급에 대해서 다 초청해서 받았고, 그리고 아무런 코멘트도 없이 TT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암모니아 엔진은 이 테스트 셀에 하고 다 리모트로 운전해서 다 리모트로 이렇게 승인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시켰고요. 이 암모니아 엔진은 향후에 조금 더 이제 지금 약간 더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 R&D 테스트를 조금씩 더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엔진인데요. 수소 엔진은 저희가 아주 많은 그 국내외 선진사들하고 같이 이제 개발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제과제하고 연계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소도 저희가 안 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내추럴 가스에 수소를 혼수한 것도 작년에 했었고요. 올해는 지금 디젤에 수소를 혼수하는 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중순이나 말경에만 스타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통에 대한 수소 엔진은 한 2025년도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LNG 수소를 혼합시킨 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가스텍에서 이제 그 DNV AIP는 저희가 수요를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2023년도에 데몬스트레이션 이벤트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한 50% 정도 로드에 메탄 슬립이 한 40% 정도 저감되고 온실가스가 한 21% 정도 저감되는 그런 효과를 얻었고요. 중요한 것은 노파워
효율이나 이런 게 디리팅이 없이 이렇게 달성된 결과고요. 차이점은 이제 여기에 그 NG하고 수소를 혼합하는 믹싱 장치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소가 들어가니까 압력 변을 약간 좀 최적화하는 그런 추가적인 그 장치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뭐 추가로 엔진에 대해서 추가로 비용이 드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젤하고 수소 혼소인데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올해 그 가스텍에서 LP를 얻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현대그룹에서 수소 운반선을 좀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전기 추진선박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아무래도 수소 운반선에 오는 VG를 저희 힘센 엔진이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좀 현재 개발할 예정이 있고, 아마 11월 중순이나 하순경에 아마 테스트를 자체 내부적으로 엔진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 엔진은 저희가 모노퓨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이나 기본적인 컨셉은 다 만들었고요. 저희 단기통으로 내년에 이제 테스트를 하면 아마 말 되면 이제 다기통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단기통의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좀 추가로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힘센 엔진 로드맵인데요. 저희가 다양한 메탄올, 암모니아, 하이드로젠, LNGDF를 충분히 이제 저희가 라인업 하는데 좀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고요. LNGDF 엔진과 그 메탄 슬립을 줄이기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계속 또 수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메탄 슬립 더 줄이기 위해서는 뭐 가베베르 타이밍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능동 제어나 이런 것도 또 추가로 내년에 검토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